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등 한 국립대 교수가 학부 수업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학 측이 이 교수를 해당 수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또 다른 강의 내용을 저희가 추가로 입수했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지역 국립대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 학기만 해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탄핵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다 국회가 내란 재판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회가 이번에도 탄핵 정국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 장군 수진들 막 울고 말이지. 내란 세력으로 그냥 지네가 재판까지 했잖아. 느닷없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등장합니다. 위원장이 누구야? 정청래잖아. 정청래가 법률에 대해서 뭘 알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고 퇴장시키고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해당 교수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 중 나온 발언이고 강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온라인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행정학부 전공 과목인 헌법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편향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교육의 과정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 학교 입장에서는 반대하거든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생각입니다. 해당 교수는 행정학부 강의 말고도 대학원 강의도 하나 더 맡고 있는데 대학 측은 소속 대학원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담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박범계, 장종태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약속 이행을 위해 현재 분원 수준으로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옮기고 이전 계획 수립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조속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새 정부의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에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는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표결 결과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찬성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던졌습니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과 인천의 반발에도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12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3선인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건 역시 해수부 이전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 농원에서 난동을 부린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과거 기자와 친부모까지 폭행한 사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이 단체가 신도들을 쇠뇌해 이혼과 헌금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원에 무단 침입해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교주 등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와 탈퇴를 권유한 친부모를 폭행한 아산의 한 종교단체. 이 단체의 교주가 신도들에게 이혼을 강요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혈연과 학연, 지연 등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말하자. 이혼해. 진짜 네가 살아가려면 가족 끊어. 그지?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해. 실제로 신도들은 교주의 말에 따라 이혼하고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외투 보내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이 문자, 카톡 문자가 온 거예요. 얘는 끊자고. 속세와 단절해야 한다는 교주의 말에 수천만 원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해가지고 처분해서 3천만 원 갖다가 헌납한 거예요. 또 교주가 젊은 여성 신도들을 비서로 뒀다는 증언도 이어졌는데 실제 설교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아버지 그리고 김건희 이쁘고도 몇 명이 있으면 나쁘냐? 12명은 아버지 붙여야 되는 거 아이가? 해당 종교단체를 찾아 교리를 직접 검증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신도를 세뇌하는 명백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교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의 말을 그냥 순순하게 따르는. 종교단체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내용 증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태안화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전 KPS의 안전관리 책임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그동안 산업재해가 줄었다며 안전 성과를 자랑해왔는데 실제로는 해마다 산업재해가 늘었고 정부의 안전심사 또한 D등급의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김충현 씨가 숨지기 넉 달 전 한전 KPS가 발표한 안전경영 책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산업재해가 10건이나 줄었다며 안전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전 KPS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20년 9명에서 지난해 24명까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졌는데도 보고서에는 안전관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전 KPS 측은 보고서 작성 당시 재해자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치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한좀 비교해가지고 감축됐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월된 건들이 추가가 되는 사항들은 예측하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런 성과를 포장하는 듯한 식의 발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잠정적인 수치만으로 산재가 줄었다고 발표한 뒤 이를 안전 성과로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성과 발표와 달리 한전 KPS는 지난해 정부의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안전 수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설물 자체 점검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 위험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해 한전 KPS는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산재 예방 우수 사례와 ESG 경영 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안전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다운이 됐어요. 현장에서 어떤 이행 여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사고 발생했던 부분들을 좀 더 점수화시켜서 그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가 실제 현장의 안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대전 서구의 공무원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대전 서구의회 특별위원회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철모 구청장 취임 이후 특정 업체가 사업의 80%를 따낸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 청장의 개입 없이는 결코 생길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일 구정질의에서 서 청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업체와 부서를 연결했다고 말한 건 공직사회의 부패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충남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남은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미 1,395km에 달하는 송전선로로 고통받고 있다며 추가 건설은 자연환경 훼손과 전자파,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의 삶을 열악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민주당이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예산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비축제 예산 4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건데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주당이 지긋지긋하다고 맹비난하는 등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겨울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비축제 예산 4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시장의 단식 투쟁에도 삭감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입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마저도 협조를 하지 않고 반대만 한다면 세종시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장소,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시의회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다고 하자 시의회도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곧바로 맞섰습니다. 타당성 부족, 집행률 저조, 중복 사업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감액하거나 보류한 항목에 대해 집행부는 마치 의회의 결정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협의 없이 다시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비어있는 도심 상가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우려를 제기하며 시의회가 진행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시장 답변이 거부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최 시장은 지난해 국비 77억 원 지원이 예정됐던 정원도시 박람회 불발 등을 거론하며 여소야대 구도 속 민주당의 시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가 양보 협치에 이제 지쳐갑니다. 앞서 대선 기간 행정수도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는 물론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놓고도 갈등을 노출하며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 새 정부 출범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남은 1년 임기 내내 첨예한 갈등이 풀리지 않을 분위기여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밤 늦게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전 정림 20.5, 계룡 18.5, 논산 16.5 등으로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일하던 상가 점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나던 60대 남성이 검거 과정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당진시 성문면의 한 상가 점포에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불이 나 차량과 점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화상을 입은 채 달아난 이 남성은 4시간여 만에 인근 건물 4층에서 발견됐지만 경찰과 대치 도중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청양군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고등학생 4명을 검거한 데 이어 가해 학생 4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 남학생을 노예, 빵셔틀이라고 부르며 폭행과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16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검거한 학교폭력 가담 고교생 4명의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8명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해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대전 MBC에서 열린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관련 연속 보도와 대전판 리박스쿨 집중 보도 등을 통해 지역의 노동과 교육 문제를 파헤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이 지역 밀착형 시사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새 정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지역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역 화폐의 국비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